최근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국민의 공감을 담아서 출범한 새 정부인 만큼 위원회에서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는 그동안의 정책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정책,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원 방안을 논의했고 관련된 내용이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은 재정 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정책 방향은 첫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둘째,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셋째, 출산과 돌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 네 번째, 차별과 사각지대의 해소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과제는 현장 행사와 함께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세 분야의 중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입니다. 첫 번째,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휴가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출산 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이 깎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까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최대한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200만 원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 번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에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쓸 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하는 일명 아빠 휴직 보너스 제도의 지원 한도를 높입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을 250만 원까지 높여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 출생 후 한 달까지는 아동의 의료비가 제로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지금 1세 아동의 본인 부담금을 보면 평균 1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본인의 부담금을 5만 6천 원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지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10만 원을 늘려서 출생 후 1년까지는 아동의 의료비 부담금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며 아이 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고려하면서 돌봄 종사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 돌보미 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중위소득 150%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53만 원인 가구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임금 인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모님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 지원 비율을 80%에서 9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는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도 가지 못하고 또 출산휴가 때 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님, 보험 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그리고 요건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 이분들에게 출산 휴가 급여를 한 달에 50만 원씩 90일 동안 150만 원을 받게 되면 이분들도 출산 휴가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년에 약 5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모든 아동과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양육 지원 비용을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지금은 14세까지인데 18세까지로 높일 계획입니다. 비혼 가정, 사실혼 부부 등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사실혼 부부에게도 혜택을 하도록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출생 신고제, 부성 우선주의 원칙, 계부 계모의 표기 등의 아젠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7월 9일에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고 하는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도록 현장에서 잘 시행되는지 관리하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내년에 당장 필요한 과제들로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연계된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는 그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자리를 같이 해주신 장 차관님들 말씀을 한마디씩 듣겠는데요. 시간상 지금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금방 일정으로 자리를 가셔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관님 말씀 먼저 듣고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입니다. 우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 2052시간 근무를 하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최대 52시간 단축 시행은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을 통해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소득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소득 보전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까지 늘리는 등 남성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여건을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어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대책들이 제때 추진돼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 장관님 한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권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적인 심화는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도 이에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면은 교육적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초등학생들의 돌봄을 확대하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이제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함과 동시에 교육비 부담을 확연하게 줄여 나가는 게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서 특히 교육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어떤 현안보다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우선 정책 지원이 시급한 유아 초등학생 단계부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현재 약 33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늘려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돌봄 절벽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아울러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40%까지 확대해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교육부가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서 국민 누구나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부 합동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장관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저희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셨는데 어쨌건 우리는 저출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만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좀 탈피해서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화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하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가사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독박육아뿐 아니라 직장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해야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비혼의 출산,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에서 출산, 양육, 자녀 양육까지 특히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 임신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활성화하고 마찬가지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공동육아 나눔터나 아이 돌보미 사업을 조금 더 현실에서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부모나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장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감사를 맡고 계시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저출산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정부 출범 후 범부처 차원의 첫 번째 저출산 대책을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마련된 첫 번째 대책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만드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임산부 그리고 아동 의료비 갱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촘촘한 돌봄 지원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좋은 정책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재원과 환경의 제약 등으로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발표한 이 대책은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젊은 세대가 미래 설계가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분들이 미래 세대인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